東京都の東映地下鉄、全部の駅にホームドアができた。駅のホームから線路に落ちる事故をなくすため、電車の会社などはホームドアを作っています。東京都の東映地下鉄では20日、106の全部の駅にホームドアができました。東京都によると、最後にホームドアができた駅を走る電車には二次元コードが貼ってあります。ホームにあるカメラが二次元コードを読んで、ホームドアが開いたり閉まったりします。このホームドアの工事に今までのやり方では20億円かかる予定でした。新しく二次元コードを使うやり方にしたため、かかったお金は約270万円でした。目に障害がある人の団体は、ホームドアがあったら目に障害がある人はとても安心です。新しい技術を使って他の駅にもホームドアを作ってほしいですと話していました。東京都の東映地下鉄、全部の駅にホームドアができた。駅のホームから線路に落ちる事故をなくすため、電車の会社などはホームドアを作っています。東京都の東映地下鉄では20日、106の全部の駅にホームドアができました。東京都によると、最後にホームドアができた駅を走る電車には二次元コードが貼ってあります。ホームにあるカメラが二次元コードを読んで、ホームドアが開いたり閉まったりします。このホームドアの工事に今までのやり方では20億円かかる予定でした。新しく二次元コードを使うやり方にしたため、かかったお金は約270万円でした。目に障害がある人の団体は、ホームドアがあったら目に障害がある人はとても安心です。新しい技術を使って他の駅にもホームドアを作ってほしいですと話していました。도쿄도의 도에 지하철 전역에 스크린 도어가 생겼다. 역의 플랫폼에서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없애기 위해 전철 회사 등은 스크린 도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도의 도에이 지하철에서는 20일 106개의 전역에 스크린 도어가 생겼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마지막에 스크린 도어가 생긴 역을 달리는 전철에는 2차원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는 카메라가 2차원 코드를 읽고 스크린 도어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합니다. 이 스크린 도어 공사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20억엔 들 예정이었습니다. 새롭게 2차원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든 돈은 약 270만 엔이었습니다.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단체는 스크린 도어가 생긴다면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무척 안심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역에도 스크린 도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히레입니다. 이번 뉴스에 쓰인 일본어 표현과 해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사에 도쿄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도쿄, 그 도쿄는 일본 행정구역상으로 도쿄토에 해당합니다. 일본의 행정구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도도府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 토는 도쿄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쿄고요. 두 번째 도에 해당하는 거는 홋카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삿포로라든가 오타루가 있는 홋카이도고요. 세 번째 후에 해당하는 거는 오사카후,
오사카와 교토府, 교토입니다. 그 외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은 모두 ken, 현이라고 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도쿄 여행 가실 때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경우 있으시죠? 그 나리타 공항이 있는 곳은 치바켄, 치바현이죠. 혹은 디즈니랜드에 가시는 분들도 바로 이 치바현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뭐 명탐정 코난 같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코난이 살고 있는 곳은 사이타마켄, 사이타마현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행정구역들, 다른 지역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현이라고 하는 행정 단위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기사 내용에서 에키노 호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호무라는 거는 플랫폼을 가리킵니다. 우리 열차 탈 때 보면은 플랫폼이 있죠. 이거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사실 일본어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쓰는 표현이긴 한데 반대로 내가 일본인과 소통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여기에 플랫폼, 열차 타는 곳을 뭐라고 해야 되지?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일본어에서는 홈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역시나 기사에서 홈도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스크린 도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쓰임이 다른 단어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기회에 잘 기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기사 내용에 센론이 오치루 지코,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는 일본 표현보다는 일본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언급드리는 건데요. 일본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끔씩 열차가 제 시간에 안 오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쿄 같은 큰 대도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사고인데요. 그때 보면 진신지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신지코가 있어서 열차가 멈췄다. 네, 인신사고. 뭘까요? 우리 예전에 스크린 도어가 생기기 전에 한국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인데 선로에 누군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 혹은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열차 선로에 뛰어들어서 투신을 하거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진신지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 중에 진신지코가 일어나면 그 노선은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는 그 열차 노선이 갑자기 멈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 일정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진신지코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아, 누가 큰 사고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본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기사 내용 중에 니지겐 코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말 그대로 2차원 코드인데요.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QR코드 있죠? 그런 코드를 니지겐 코드, 네, 2차원 코드라고 합니다. 사실은 QR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QR이다 보니까 우리가 QR 코드라고 자주 고유명사처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2차원 코드에 속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차원 코드, 니지겐 코드라고 쓰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사 중간에 야리까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동사의 마스형에 까따를 붙이면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탑에 까따 하면은 먹는 방법, 그 다음에 가기 까따라고 하면은 쓰는 방법, 놀이 까따라고 하면은 타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를 때 타베 까따오 오시에테 쿠다사이 라고 하면은 먹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내가 입국 신청서 쓸 때 한자를 이거 어떻게 썼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기 까따가 와카리마센, 네,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 버스를 처음 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노리카타 오시에테 쿠다사이,
타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사의 마스형에다 까따를 붙이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쓴다는 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